자, 10일까지는 판별식을 쓰는 거라서 뭐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 제곱식이다. 우리는 그 저번 시간에 뭐 중근, 허근, 실근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이제 중근을 가진다는 말 표현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게 더 추가가 된 거고, 아니면 문제 지문상에서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식 자체에서 뭐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식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면 우리는 중근을 써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옆에다가 요거 하나 표시를 해 두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아. 다 판별식을 능령을 쓰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56번 갈게. 얘가 시험에 많이 출제될 것 같은 문제. 자, 지금 표현이 x에 관한 2차 식이 존재하는데, 능력은 물론 아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했네, 그지? 그럼 완전 제곱꼴이네. 이거를 판단했네. 그러면 저 식을, 물론 얘를 전개한 거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판별식을 쓰는 거야.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얘가 능령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자, b'의 제곱하면 4 a-1의 제곱. 같이 적어, 천천히.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시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곱하면 되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1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3,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2차식부터 정리를 해보면 4a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8a 제곱이지. 마이너스 8a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 계산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2a 1 4 계산하면 플러스 1 은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2a 이렇게 하고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인수분해 됐네. 오케이. 자, 그런데 단조건에 a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찾을 a 값은 4분의 1이 우리가 찾는 a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자. 얘를 집어넣어서 3으로 묶어서, 물론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해서 k 값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4분의 1을 좀 집어넣기는 좀 싫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할 거는, 나는 요렇게 볼게. 두 번째 표시할게.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이 싫으니까 1차항의 개수를 비교해 볼게. 여기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1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계산하면 3이 되지, 3. 그러면 아래쪽 식에서 전개를 했을 때 1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니? 6K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K 값은 얼마라고? 2분의 1. 이렇게 구해내는 게 더 편하겠다, 그치? 괜히 집어넣어서 완전 제곱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분의 K 값은 얼마니? 4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분모 2, 분자 4. 그러면 결국 답은 2.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레벨 3가 생각보다 많다. 4문제나 레벨 3가 되네. 어우. 하나 더 해볼까? 고난도 빼고 뭐 해볼까? 658번에 K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 그러면 판별식 D는 0을 쓰고 K에 관한 항등식 쓰는 건 많이 했고, 657번이 해볼 만한 것 같은데, 657번 가보자. 자, 레벨 3. 자, 2차식 이거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이 오직 한 개뿐이다? 일단 말을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까지만 해서 판별식을 먼저 쓰는 거겠지? 그러면 4분의 D를 써보자. 짝수 판별식. B'의 제곱하니까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얘가 는영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쓸 수 있겠군요. 뭐지? 자, 그럼 2차 항계수 요거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넘길게. 넘기면 0은 K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K지. 그럼 넘기면 플러스 2K. 여기서 상수항 1. 일단 마이너스 A 넘기자. 마이너스 A. 일단 상수항 1,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자, 일단 판별식 D는 0을 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일단 했고. 근데 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래? 요 식을 만족하는 실수 K 값이 한 개뿐이다. 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판별식이? K가는 2차식이면 K 값이 두 개 나올 건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중근을 가지시오라는 뜻이네. 그러면 우리는 중근,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오직 한 개뿐, 요건 다 판별식 D가 는영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K를 X로 생각해서 4분의 D, 그러면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2. 요거 했을 때 0이다.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오케이. 새로운 표현이 있어서 하나 정도 더 해봤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나갈 거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왜냐면 경우의 수가 완전히 색다른 거라서 뒷부분을 천천히 같이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책을 이제 둘 다 들고 다녀야 돼. 숙제도 두 종류로 나가는 거고. 자, 11번 유형까지가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래. 자, 식 자체에 ABC가 존재할 건데 일단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쭉 식을 정리를 했더니 그 관계식에 따라서 정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니? 뭐가 빠졌을까? 예각삼각형. 그렇지. 5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 C제곱 두 개의 제곱의 합이 더 크면은 얘는 예각삼각형.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기호를 잘 생각해봐. 정삼각형,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얘는 판별식이 뭐하고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0보다 크다? 는영이다? 0보다 작다? 뭐 관련 있니? 그렇지. 다 는이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중근하고 관련 있는 거야. 판별식 D는요. 그러면 중근이란 말이 나오면 둔각하고 예각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셋 중에 반드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추려낼 수 있다는 뜻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하고 예각삼각형은 부등호가 존재하네? 그럼 부등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라고 하면 답은 얘네들이 될 대로 될 수 없고 둔각 아니면 예각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만 가지고도 보기를 많이 추려낼 수 있는 거, 요걸 잘 생각해 줘야 돼. 자, 표시 다 했지? 지울게. 자, 660번을 봤더니 중근이래. 중근이면 는영이 들어가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종류가 다 나왔지. 예각, 둔각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직접 다 해봐야 돼, 전부 다. 그런데 661번을 볼래? 허근 나왔지.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뭐 중에 답이 있다고? 예각 아니면 둔각 중에 답이 있다고. 그러면 보기를 딱 봤을 때 몇 번이 답이겠니? 그래서 5번이 정답으로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가. 문제를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요거는 5번 체크해놓고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해볼 거. 그래서 662번 같은 경우 실근이네.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네. 그럼 얘도 둔각 아니면 예각이다, 그지? 근데 보기를 봤더니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답이네, 그지?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요런 팁으로 하나 생각을 해 두시고 요거는 직접 해보자. 4분의 D를 쓸 수 있겠지. B'이 마이너스 C죠? 그거 제곱하면 C제곱.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A 마이너스 B라고 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주면 합차가 되네. 그러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는 0. 아니네. 실근을 가진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변의 제곱의 합이 한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다?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니? 예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잘 기억해놔. 한 변의 제곱이 더 크면 둔각 삼각형,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더 크면 예각 삼각형. 요 두 종류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너희는 일단 해볼 거 660번을 한번 풀어볼까? 벌써 나왔어? 3번. 네? 아닌데? 왜 틀렸지? 빗변이 뭐니? 식이 뭐가 나왔는데? 그게 나왔다고? 민기야, 뭐 나오니? 저 2번이. 2번이 나와야 되는데?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잖아. 여기 왜 안 했어? 했네? 뭐야, 아무도 안 쓰고 바로 답이 나왔어? 유경아? 대단한데? 2번 나오니? 얘들아, 왜 이상하게 왜 다 3번 나오지? 4분의 D를 쓸 거 아니야. B'의 제곱, C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를 잘.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AC니까. 그러면 결국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그래서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나도 틀릴 뻔했는데. 자, 그래서 답은 2번 나옵니다. 2번. 자, 몇 분이야? 30분? 큰일 났네.
자, 12번 유형, 13번 유형, 14번 유형, 15번 유형 이렇게 총 4가지가 똑같은 유형이고 12, 13번을 합쳐서 14번에서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한근을 알파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지? 근데 우리가 항상 구하는 걸 봐줘야 돼. 요런 것처럼 여기는 알파 베타라고 나왔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많이 할 거야. 근데 항상 구하는 거에서 2차식 이상이 주어지면은 꼭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얘를 꼭 해줘야 돼. 2차 이상의 식이 있으면. 그래서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는 0이네, 그지? 그러고 봤더니 눈에 띄는 게 있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니? 마이너스 5.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고 얘도 똑같은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겠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그럼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니? 16. 그렇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16.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차수를 줄이는 작업을 많이 해줘야 돼. 그다음 나머지는 뭐 통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좀 까다로워서 질문이 나왔던 문제가 이거네. 아, 그렇다면 얘도 집어넣는 거네. 2차 이상의 식이 있으니까 대입하는 게 먼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집어넣는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대.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할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식을 변형해서 어떻게 집어넣을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니? 개수들의 부호랑 붙어있는 1, 마이너스 2, 3 요거를 잘 생각해 줘야 돼.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풀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어. 이거 안 떠오릅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3이죠? 4제곱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차이 나는 거와 얘 차이 나는 거와 지금 다르니까 차수가 다르니까 우리는 4제곱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러면 결국 알파 제곱의 제곱이 4제곱이니까 2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해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봤더니 얘는 차수가 몇 차이 나니? 2 차이 나잖아, 그치? 알파로 묶어버렸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3을 이용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3은 얼마니? 그럼 얘가 2알파가 되겠네, 그치? 괜찮죠? 요거 하나 한 줄 적어놓고 출발할게. 식을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자체가 많이 틀려져. 됐니?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 여기서 4알파 제곱이죠? 여기서 2알파 제곱이지? 그러면 6알파 제곱. 여기서 뭐가 되니? 마이너스 12알파가 되겠네. 12알파. 그리고 플러스 9 하면 식이 정리가 됐지. 또 2차 이상의 식이잖아? 뭐니? 그럼 여기도 잘 봤더니 요거가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6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로 고칠 수가 있으면서 플러스 9가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얼마니?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9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그래서 4차까지 나오면 한 번만 해서 해결할 수 없고 2번씩 작업을 해줘야 돼. 2번씩. 이거 해놓고 여기는 2개를 했지만 668번 한번 풀어보자. 중요한 유형이야, 요거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쉬울 수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잘했네. 그렇지. 오케이.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아야, 불이한 걸 한번 볼까? 아야. 오케이. 잘했어. 요 문제도 질문 나왔었어. 민기도 맞았네. 자, 시간을 오래 줄 수는 없고, 물론 나랑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아니고, 여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일 수밖에 없네, 그치?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요거 자체로만 이용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차수를 낮추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얘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그래서 나는 얘를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찢어 놓을 수도 있는 걸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니? 5가 되지. 그럼 분모도 알파 플러스 5, 분자도 알파 플러스 5, 얘도 1이고, 그럼 당연히 얘도 똑같으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물론 다른 분자 알파 플러스 5를 다른 방법으로 변형시켜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찢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만 좀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되셨죠? 오케이, 넘어갈게. 자, 13번 유형은 너무 쉬운 유형이라서 크게 뭐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오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 문제로 가볼게. 673번 가보자. 자, 물론 뭐 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러면 알파를 집어넣어서 할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갈 건데, 알파 제곱을 가지고 해도 여기는 알파 제곱으로 또 들어가니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먼저 변형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합차를 하면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니? 그렇지, 3이라고 됐고,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 얘는 일단 알파가 더 큰 거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플러스 루트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얘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루트 얘 제곱하면은 9 하고 알파 베타가 얼마니? 2분의 1이죠. 얘가 2분의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7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3 루트 7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여기는 전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라서 쉽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10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얘가 볼게. 하하. 주어진 거 저거 한번 해볼까? 완전 제곱이네?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알파. 뒤에 거 제곱하면? 베타. 됐지?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 되니?
자, 잘 봐. 원래대로 하면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죠? 그러면 얘를 그냥 무작정 루트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니? 우리는 복소수에서 음수 제곱근 성질을 배웠지.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생성을 해야 돼. 이렇게 할 것 같니?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일 것 같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를 붙일 것 같다.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니? 어떻게 하니? 거기 플러스. 어? 아니요. 잘 생각을 해봐. 이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자, 기억해야 되는 거. 무조건 생각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 5죠? 양수네. 알파 베타가 얼마니? 1이죠? 얘도 양수네. 두 개 더해서 양수고 두 개 곱해서 양수면 알파 베타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니? 곱해서 양수라는 것은 부호가 똑같아야 돼. 부호가 똑같은 거 더해서 양수면은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플러스 플러스가 돼. 그러면 음수 제곱근 성질을 사용할 수가 없겠네, 그치? 그럼 이렇게 합칠 수가 있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할게.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서 이따가 요거는 빨간색으로 꼭 적어야 된다.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더니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했더니 얘는 0보다 크죠? 그럼 같은 부호를 가지는데 같은 부호 더해서 음수라는 것은 둘 다 마이너스를 뜻이네, 그치? 그때는 여기는 마이너스를 생성해 줘야 돼. 요거 가지고 시험에 선생님들이 많이 내. 근데 애들이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해버려서 다 틀려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꼭 요거는 별표를 쳐놓자. 이렇게 됐다면 저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로 바뀌겠네,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줘야 되니까 저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여기는 그냥 합쳐지는 거고 마이너스 생성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어.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돼 있고 루트 알파 베타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해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일단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네. 그러면 이제 14번 유형까지 하면 이어지는 문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겠네. 자, 14번 유형이 실질적으로 12, 13을 합쳐놓은 문제라고 생각해보자. 자, 준영아, 82번 빼고 문제를 한번 골라볼래? 뭐가 제일 복잡해 보이는지. 81번. 81번이 제일 복잡해 보여? 오케이. 자, 81번 일단 가보고 한 문제를 더 골라볼게. 79번으로 바꿔도 돼요. 79번을 바꿔도 돼요. 자, 차수가 아무래도 높은 게 조금 더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3차 이상, 2차 이상의 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알파든 베타든 같은 꼴이야. 그럼 한쪽만 해결하면 다 된다. 그래서 일단 알파를 집어넣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을 가지고 뭔가를 활용해야 됐네. 이 전체를 이용하든 일부를 이용하든 뭔가를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알파 쪽을 봤을 때 뭐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보통 애들이 주로 먼저 그냥 막 생각도 안 하고 막 하는 게 알파 세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지. 그럼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3이네 이렇게 하고 다시 알파 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있고, 이것들을 더 전개해서 뭔가 하시오. 그럼 3번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3알파. 오!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나오니? 알파 곱해서. 얘는 알파로 묶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죠? 그래서 개수, 풀마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된다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있는 얘가 3이죠? 그래서 얘는 3알파가 돼버리네. 그랬더니 3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럼 저식 자체는 2알파 마이너스 1. 그러면 당연히 베타도 2베타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좀 편하겠다. 민기 잘했죠? 그럼 여기서는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네. 요거 얼마니? 마이너스 3. 요거 얼마니? 1.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13 해서 1번이 나오겠네. 자, 요 부분 민기 정말 잘 생각해 줬어. 오케이. 그래서 생각할 수 있다면 물론 아까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또 차수 높은 게 하나 더 있긴 하네. 요거 하고 600 다 적었니? 적고 있네. 다 적은 사람은 680번 생각하고 있어봐. 680번. 안 적은 사람들은 계속 적고. 막 섞여 있는 거.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일단 3차 이상의 식이니까 뭔가를 집어넣긴 하겠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 중에 일부를 뭔가를 사용을 해야 돼. 아,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걸 알파로 묶으려고 했는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네? 마이너스 3알파가 아니네. 그지? 그러면 여기를 그래도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보자. 그럼 여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만 남기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1로 바꿔도 상관은 없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식 자체를 알파 플러스 1로 바꿨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전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4베타. 얘는 또 어떻게 해? 그냥. 알파로 묶으면. 알파로 묶으면? 어디를? 다? 아니요. 여기를? 네. 다시 알파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1이 되네? 이용할 수 있나? 저 베타까지 같이. 베타까지? 알았어. 이렇게 하면 플러스 베타 됐네? 했어. 뭐해? 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그럼 요식은 4알파가 되네. 결국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와, 좀 더 복잡하다, 그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죠? 그래서 답은 12. 와우. 엄청 어렵다.
괜찮아? 요 유형 14가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 그래서 684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 한 문제만 더 하고 시작. 몇 번이야? 684번. 얘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 물론 베타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걸 곱하고 알파에다가 베타 집어넣은 걸 곱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도 상관없는데, 일단 P알파, P베타에 집어넣는 식 자체가 지금 2차식이잖아, 그치? 2차식이니까 뭔가 1차식으로 나는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요 X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 있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겠네, 저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는 PX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된다는 걸로 1차식으로 차수를 줄여. 일단 줄이는 게 첫 번째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 부분을 가보자. 자, 베타에다가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다가 베타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5알파 베타 마이너스 5알파 베타 마이너스 10 알파 베타 2베타 2알파. 그러면 2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 그치? 네.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8. 이렇게 나오겠네. 자, 집어넣고 차수를 낮추지 말고 미리 PX식을 차수를 낮춘 다음에 집어넣는 게 좀 더 편하다. 항상 무조건 1차식 정도로 줄여놓으면은 뭔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숙제가 얘는 148페이지 685번까지가 숙제가 될 거야. 쉬었다 자.